어느덧 벚꽃이 가득 피는 봄이 되었는데요.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는 말이 있죠. 다가온 시험 기간을 맞이해서 저희의 공부법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 주로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아이패드로 공부할 때 팁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교과서와 노트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저희의 공부법을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럼 아날로그 공부법 먼저 소개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날로그 공부법 소개를 맡은 연누리 12기 단원입니다. 3학년의 경우 간호학원, 간호학5, 의사소통론2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고 이를 시험 보게 되는데, 오늘 저는 간호학5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시험 공부 순서는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자막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4학년 때 국가고시를 보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할 때 국가고시 문제집도 같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험 공부를 위한 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이용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해야 할 것들을 요약해서 적어놓고 날마다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을 이렇게 배분해서 세세히 적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안을 정독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강의안들을 프린트해서 수업 시간에 제가 작성했던 필기들을 다시 따라 쓰면서 강의안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교과서를 정독하면서 강의안에 없던 내용들을 강의안에 추가합니다. 강의안과 교과서 정독을 끝낸 뒤에 개념서 정리를 다시 해줍니다. 개념서를 읽으면서 강의안 안에 필기한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해 정리를 해줍니다. 내용 암기를 완료한 후에는 개념을 적용해보기 위해 국가고시 문제집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봅니다. 문제풀이를 완료한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해줍니다. 채점을 다 한 다음에 모르는 문항에 대해서는 옆에 파란색 글씨로 보충 설명을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틀린 문제에 파란색 글씨로 옆에 있는 문제 해설에 나와 있는 해설을 따라 적으면서 한 번씩 다시 개념을 정리해줍니다. 문제풀이를 모두 끝낸 후에는 개념 부족으로 틀린 문제들과 헷갈렸던 문제들을 모아서 개념 보충 암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빈틈없이 모두 공부할 수 있어요. 저는 디지털 공부법 소개를 맡은 연누리 12기 단원입니다. 저는 보통 시험기간 2주 전부터 공부를 시작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시험을 4개 보는데 임상간호실습 입문원, 의사소통론원, 병태생리학, 성장발달 이렇게 4가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우선 시험 공부처럼 단기간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아주 세세하게 계획을 짜는 스타일은 아니라 간단하게 계획을 짤 수 있는 어플을 사용합니다. 플래닛이라는 어플인데요. 이렇게 캘린더에 날짜별로 해야 할 일들을 간단하게 적어둘 수 있고 공부할 내용 외에도 그날의 일정이나 과제들도 적어놓을 수 있습니다. 병태생리학 시간에는 매주 의학용어 시험을 봅니다. 단어시험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의학용어이다 보니까 생소하기도 해서 굿노트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단어 암기를 합니다. 굿노트에 스터디 세트를 누르면 이렇게 카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외워야 하는 단어를 적어주고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글 뜻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아데노마라는 단어를 외워야 하니까 아데노마라는 단어를 적어주고요. 다음 슬라이드에 샘종이라는 의미를 적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카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어들을 적어줍니다. 단어를 어느 정도 외우고 나면 스터디에서 스마트 러닝을 눌러줍니다. 이때는 단어를 빠르게 체크하고 뜻을 말해주면서 맞추면 습득 완료를 누르고 맞추지 못했으면 아직 학습 중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제가 틀렸던 단어들만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웠던 단어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언제 다시 학습하라는 말도 떠서 단어를 잊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부를 하다가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내용 중에 작년 기초간호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신체 구조에 대한 용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아나토미 3D 아틀라스라는 앱을 사용합니다. 앱에 들어가면 이렇게 머리, 몸통, 상지, 하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지를 선택해보면 근골격계, 심혈관계, 신경계, 림프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근골격계에서 상지의 근육과 뼈에 대해 궁금해서 클릭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각 부위를 클릭하면 한국어와 영어 용어를 모두 알 수 있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구조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여러 부위의 명칭이 헷갈리거나 구조가 헷갈릴 때 이렇게 직접 찾아봅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양이 꽤 많다 보니 간단하게라도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특히 어려운 부분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노트에 정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직접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패드에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또 강의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하면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를 방해하는 다양한 유혹들이 많잖아요. 그중 특히 핸드폰이 가장 큰 방해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핸드폰으로 타임랩스를 찍으면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공부할 때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는 느낌이라 더 집중하게 되어서잖아요. 독서실이나 도서관에 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특히 집중이 잘 안 될 때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면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공부법을 아날로그 공부법과 디지털 공부법으로 나누어 알아보았습니다. 공부법은 정말 다양하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것이 좋으니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의 공부법이었습니다.